끊어진 블랙박스. 터널 안은 완벽한 밀실이었다. 출입구는 단 하나, CCTV는 정상 작동, 뒤따르던 차량도 있었다. 그런데 차 한 대가 사라졌다. 폭발도 없었다. 충돌도 없었다. 연기도, 브레이크 자국도 없었다. 남겨진 건 단 하나. 사고 직전 블랙박스 영상. 그런데 거기엔 이상한 구간이 있었다. 정확히 0.1초. 단 0.1초가 통째로 비어 있었다. 그 찰나의 공백이 한 사람의 존재를 통째로 지워버렸다. 그날 새벽 2시 17분. 나는 교통사고 조사팀 소속 수사관 강도윤이다. 긴급 호출을 받고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신설터널, 청암터널. 왕복 2차선, 길이 1.2km. 사람이 걸어 들어가면 10분은 걸리는 구조였다. 사건은 단순해 보였다. 앞서가던 승용차가 터널 안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신고.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 직감이 울렸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터널 입구에는 차가 들어간 기록이 남아 있었다. 톨게이트처럼 번호판을 찍는 자동 인식 장치가 있었다. 차량 번호는 38도 5149. 운전자는 34세 남성 박정우.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진술은 더 이상했다. 앞에 차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터널 중간쯤 가는데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냥 화면이 꺼진 것처럼요. 나는 즉시 터널 내부 CCTV를 확보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차량이 터널에 진입한다. 헤드라이트가 벽에 반사된다. 그리고 터널 중앙부 조명이 깜빡이는 지점에서 차가 사라진다. 정확히 그 순간 CCTV 화면이 흔들렸다. 단 0.1초. 육안으로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다음 프레임에는 차가 없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이거 편집된 거야? 현장 기술팀이 고개를 저었다. CCTV 서버 기록은 정상입니다. 삭제 흔적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됐다. 차가 사라지려면 최소한 사고 흔적이 남아야 했다. 하지만 터널 바닥은 깨끗했다. 타이어 자국도 유리 조각도 오일 흔적도 없었다. 터널 벽면을 두드려 봐도 비밀문이나 통로는 없었다. 완벽한 밀실, 완벽한 증발, 그리고 남겨진 마지막 단서. 박정우 차량의 블랙박스. 블랙박스는 사고 차량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사라진 차가 아닌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였다. 그 블랙박스에는 앞차의 후미등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거리도 가까웠다. 15m 이내. 영상은 정상적으로 흘러갔다. 터널의 조명, 벽의 타일 무늬, 앞차의 흔들림. 그런데 문제의 지점. 시간 표시가 2시 17분 41.9. 다음 프레임은 2시 17분 42.0. 단 0.1초가 사라졌다. 처음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구간만 정확히 끊겨 있었다. 오디오 파형을 확대해 보자 더 섬뜩한 게 드러났다. 소리도 똑같이 잘려 있었다. 엔진음이 이어지다가 순간적으로 완전한 무음. 그리고 다시 엔진음. 이건 단순한 저장 오류가 아니야. 나는 음향 분석을 담당하는 국과수 협력연구원 윤세라 박사를 불렀다. 세라는 파형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수사관님, 이건 외부에서 소리를 지운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순간 실제로 소리가 사라진 겁니다. 그 말이 내 등을 차갑게 훑었다. 말이 돼요? 터널에서 소리가 사라진다고요? 세라는 조용히 이어 말했다. 일반적인 무음이 아닙니다. 주파수 전체가 비어 있어요. 마치 공간 자체가 잠깐 꺼졌다 켜진 것처럼. 나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다. 0.1초가 끊긴 순간. 그 짧은 찰나 앞차의 후미등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차는 없었다. 나는 터널 도면을 펼쳤다. 중앙부 근처에는 전기실과 환기구가 있었다.
하지만 환기구는 사람 하나 들어가기엔 너무 좁았다. 전기실은 잠금 장치가 있고 출입 기록도 있었다. 그렇다면 차는 어디로 갔지? 세라는 영상 속 소리를 다시 분석했다. 그리고 뜻밖의 파일을 하나 추출해냈다. 여기요. 0.1초가 잘린 구간 직전 정상 소리와 다른 패턴이 섞여 있어요. 그녀가 이어폰을 내게 건넸다. 나는 귀에 꽂고 들었다. 엔진음, 타이어 마찰음, 그리고 삐. 아주 약한 고주파. 사람 귀로는 잘 들리지 않을 정도의.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세라는 말했다. 이건 초음파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소리가 아니에요. 초음파라면 동물 퇴치 장치? 혹은 군사용 음향 장비? 나는 터널 관리소를 압박했다. 터널 내부에 설치된 장비 목록을 전부 제출하라고. 그날 오전 장비 리스트가 도착했다. 그 안에 낯선 이름이 있었다. 음향 공명 안전장치 레저넌스 세이프티 마줄. 나는 즉시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게 뭡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관리소장이 낮게 말했다. 원래는 설치되면 안 되는 장치입니다. 관리소장은 결국 입을 열었다. 청암터널은 개통 전 국책연구기관과 협약을 맺었다. 터널 내부에서 발생하는 붕괴 위험, 공명 진동, 집안 흔들림을 조기에 감지하는 시스템. 그 실험 장치가 바로 음향 공명 안전장치였다. 원리는 간단했다. 터널 내부에 초음파를 발사해 벽면 반사 파장을 분석하면 미세한 균열과 변형을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느꼈다. 이 장치가 단순한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그럼 그 장치가 작동한 기록이 있습니까? 관리소장은 고개를 저었다. 공식 기록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새벽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다면 누군가 장치를 강제로 작동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차가 사라졌다. 나는 터널 중앙부로 다시 내려갔다. 그 지점은 조명이 유독 어두웠고 바닥 타일이 조금 달라 보였다. 현장 감식반이 바닥을 스캔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바닥 아래가 비어 있었다. 공동입니다. 감식반이 말하는 순간 내 머릿속이 빠르게 조립됐다. 터널 아래에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으로 차량이 떨어졌다. 하지만 왜 흔적이 없지? 만약 바닥이 열렸다면 깨진 타일이나 균열이 남아야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그때 세라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 바닥이 열린 게 아니라 바닥이 잠깐 흔들려서 차량이 빠졌다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흔들려서? 초음파 공명으로 특정 구조물을 순간적으로 진동시키면 물체가 균형을 잃을 수 있어요. 유리잔이 특정 소리에 깨지는 것처럼요. 나는 말이 막혔다. 만약 누군가 터널 바닥 구조물을 0.1초 동안 공명시켜 차량을 아래로 떨어뜨렸다면, 그리고 다시 진동이 멈추면 표면은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래서 흔적이 없다. 그럴듯했다. 너무 그럴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다. 그걸 누가 했지? 그 장치를 누가 조작했지? 우리는 터널 전기실 출입 기록을 추적했다. 출입 카드는 단 2개. 관리소장, 그리고 외주 유지보수 업체 직원, 한성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성준. 3년 전 내가 담당했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피의자였다. 그는 조사 도중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고 그 뒤로 행방이 끊겼다. 그리고 지금 그의 카드가 새벽 1시 58분에 찍혀 있었다. 사건 발생 20분 전. 나는 즉시 한성준의 주소로 팀을 보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다. 침대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이미 도망친 상태였다. 그런데 거실 한쪽 벽에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다.
짧은 문장. 0.1초면 충분하다.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그가 이 사건을 설계했다. 그럼 박정우는 왜? 박정우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전과도 분쟁도 없었다. 그런데 조사 중 박정우의 통화 기록에서 이상한 번호가 발견됐다. 사건 당일 밤 11시 발신자 차량 정비소. 그 정비소는 존재하지 않았다. 번호를 추적하자 선불폰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통화 내용은 녹취로 남아 있었다. 박정우의 음성. 네. 터널로 가면 바로 해결된다고요? 누군가 그를 터널로 유인했다. 그리고 그를 지웠다. 우리는 터널 아래 공동을 파헤쳤다. 바닥을 절단하고 내려가자. 그곳에는 오래된 유지보수 통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끝, 차량이 있었다. 38도 5149. 차는 완전히 파손되어 있었고, 운전석에는 박정우의 시신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차는 떨어져 충돌한 게 아니라 마치 눌린 것처럼 찌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박정우의 귀에서는 피가 흘러 있었다. 세라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낙하 충격이 아닙니다. 그럼 강한 음향 압력, 즉 소리로 죽인 겁니다. 소리로 사람을 죽인다. 영화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박정우의 고막은 파열돼 있었고 뇌압 상승 흔적이 있었다. 초음파 공명 장치를 극대 출력으로 사용하면 사람의 신체 내부 장기까지 흔들 수 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바로 0.1초의 공백으로 남는다. 그 짧은 순간 차량은 균형을 잃고 바닥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박정우는 소리에 의해 즉사했다. 그럼 왜 0.1초가 삭제됐을까? 세라가 마지막으로 블랙박스를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0.1초 구간의 잔여 데이터를 복원해냈다. 완벽한 영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프레임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봤다. 터널 천장 위 작은 금속 장치,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의 그림자. 한성준이었다. 그는 장치를 설치하고 터널 위쪽 관리 통로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복원된 소리 파일에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박정우 씨, 당신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목소리는 한성준이 아니었다. 낯설고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초음파 특유의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무음. 0.1초. 그리고 다시 정상.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름이 돋아 움직일 수 없었다. 한성준은 실행자일 뿐이었다. 그 뒤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박정우가 가진 무언가를 없애기 위해 그를 지웠다. 그날 밤 나는 사건 기록을 정리하며 문득 깨달았다. 우리는 영상으로 사건을 본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실은 소리 속에 숨어 있다. 그 0.1초의 공백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증거가 될 소리를 지운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사람의 인생도 함께 지워졌다. 며칠 뒤 내 사무실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 없음. 안에는 USB 하나와 짧은 메모. 다음은 너다. 나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 이름은 단 하나. 2시 17분 41.9.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스피커에서 익숙한 초음파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0.1초 뒤 모든 소리가 끊겼다.